일제강점기 교단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침례교가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을 기념하며 릴레이 기도성회를 통해 기도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새 중앙교회가 내달 처음으로 개최하는 프레시 컨퍼런스를 앞두고 행사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순절 성령운동의 산실 순복음 신학원이 개교 7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협회와 세계 한인 방송협회가 일본 도쿄에서 정기총회를 진행 중인 가운데 기독교 매체의 방송 미디어 변화 대응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는 등 신앙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일제의 폭거에 저항한 교단들 중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교단 차원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전면 폐쇄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침례교가 교단의 역사를 돌아보고 신앙을 지킨 선배들을 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일제강점기 시절 교단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일제는 교회 지도자 32명을 체포했으며 1944년에는 침례교단을 폐쇄하고 교회 부지를 몰수하기도 했습니다. 충남 논산시 강경읍의 옥녀봉은 침례교의 고난의 역사가 새겨진 곳으로 현재는 그 자리에 논산시와 침례교가 함께 복원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침례교는 지난 105차 총회에서 교단 폐쇄를 기리고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5월 11일 교단 기념일로 결의했습니다. 지난 10일 드려진 침례교 신사참배 거부 기념 예배는 믿음의 선배들을 기리고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드려졌습니다. 이날 드려진 예배에서 김인환 총회장은 침례교는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실천한 역사가 있다며 오늘 우리를 통해 미래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다시 써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의 가치,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성경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다짐과 결의를 갖는 또 다른 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기념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침례교는 이날 믿음을 지킨 고 전병무 목사, 고 이종근 감로 등 침례교 지도자 32인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이들의 후손과 교회 관계자들이 대신 받았습니다. 또한 침례교 역사신학회는 신사참배 거부운동의 역사를 연구해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책을 집필한 침례신학대학교 오지원 교수는 그동안 침례교의 역사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책을 통해 한국교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답을 찾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 시대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신사참배 거부했듯이 정말 요즘 그 12.19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이제 지침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침례교는 이날 출간한 책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교단의 역사를 계승할 수 있는 역사 연구와 이를 실천할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들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총회는 지난 2월부터 설립 기념사업 준비를 위해 매월 기도성회를 열어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5월 기도성회에선 12일 진행되는 백석역사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기도의 힘을 모았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교단 설립 45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을 위한 릴레이 기도성회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기도성회는 매월 그 불씨가 커지고 있습니다. 11일 충남노회 주관으로 진행된 기도성회엔 70여 명의 총회 소속 목회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45주년 기념대회 본부장 이승수 목사는 본질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45주년을 기점 삼아 백석총회가 복음의 본질인 영혼 구하는 일에 다시 한번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도에 미친 리더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백석총회를 끌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후배 목사들한테 끝까지 목회하자. 그냥 한 명이라도 되고 끝까지 하자. 그 뭐 자존감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사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만은 붙들고 가자. 2부 순서로 진행된 기도회에서는 9월에 있을 2만여 명 규모의 기념대회와 개혁주의 생명신학 국제포럼,
백석인의 한마당 등 굵직한 행사들을 중심으로 기도에 힘을 모았습니다. 특별히 이날 기도성에는 다음 날인 12일 백석 역사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뜨거운 열기를 더했습니다. 백석총회는 오는 9월 기념대회까지 4차례의 기도성회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총회는 다음 기도성회를 내달 8일로 계획하며 뜨거운 기도의 불길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새 중앙교회가 내달 19일부터 3일간 진행하는 제1회 프레시 컨퍼런스를 앞두고 행사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선교 역사를 되짚어보고 향후 선교적 교회 방향을 모색해보는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국내외 유명 선교적 교회 운동가들이 한국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외의 유명 선교적 교회 운동가들이 내달 한국을 찾습니다. 11일 세중앙교회는 내달 19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제1회 프레시 컨퍼런스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선교적 교회란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교회 운동의 한 개념으로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프레시 컨퍼런스는 지난 10년간 한국 교회가 시도해온 선교적 노력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각 교회의 선교에 대한 사명을 모색하고자 열립니다. 세중앙교회 황덕영 담임 목사는 프레시 컨퍼런스를 통해 함께 연합해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자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실 모든 교회가 다 선교적이지만 선교의 DNA를 잃어버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으로 교회의 본질과 또 그 사명과 그 비전을 붙잡을 것인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네트워크하고 서로를 돕고 협력하기 위해서 이 컨퍼런스를 기획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국과 북미의 선교적 운동의 주역들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선교적 교회 운동가, 학자, 분석가, 문화사역자, 도시사역자, 개척가가 함께 모여 5번의 세션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메인 강서로는 오가닉 교회의 닐콜, 유송 교회의 데이브 기본스, AEU 미성대 이상훈 총장, 세중앙교회 황덕영 담임 목사로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이자 운동가들입니다. 메인 강사 중 한 명인 AEU 미성대학교 이상훈 총장은 프레시 컨퍼런스의 차별성에 대해 과거를 되짚어본과 동시에 전문 강사를 통해 미래의 선교적 교회 방향성을 짚어보는 것이 기존 컨퍼런스와의 차이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까지 한국 교회가 진행해왔던 선교적 교회에 대한 논의들을 한번 리뷰해보고 그리고 미래적인 방향성에서 교회가 어떻게 더 선교적인 그런 사명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고 또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또 어떤 과제가 있는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황덕영 목사는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해 함께 선교적 교회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생활 속에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선교적 교회로 사는 것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적으로 그 DNA를 회복하고 통일 그 시대와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일에 정말 아름답게 정말 나아갔으면 좋겠다. 실제적인 그런 운동가들 또 선교 전문가들 또 목회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어떤 좋은 그런 새 부대를 하나에 준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주최 측은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선교적 사명을 되찾고 미래의 선교적 교회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각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사역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신학원과 순복음 목회연구원이 개교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1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감사 예배에서 이영훈 기아성 대표 총회장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본문으로 사명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박정근 신학원장, 정동균 신학원 이사장, 양재철 증경총회장, 박광수 재단 이사장 및 순복음 신학원생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순복음 신학원은 1953년 교단 설립과 동시에 개설됐으며 오순절 신앙의 이해와 영적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세계한인 기독교 방송협회 WCBA와 세계한인 방송협회 WAKB가 일본 도쿄에서 진행 중인 정기총회 이틀째를 맞아 특강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방송 미디어 변화 대응과 기독교 매체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의에 나선 미국 WNBC-TV 주준서 사장은 이제는 새로운 기계와 기술의 발전으로 방송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오히려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게 됐다며 하나님의 지혜로 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강을 마친 후에는 몽골 오렌지 케이블 TV, 뉴질랜드 해피월드 TV, 워싱턴 WBS TV 등 세계 해외 방송사의 경력금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전국 교정시설에 송출되는 통합교화방송의 구TV 프로그램 사랑은 강물처럼 키리린의 편이 지난 8일 첫 방송됐습니다. 구TV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협력해 1년간 방송할 수 있는 구TV 주요 프로그램 콘텐츠를 교정본부가 운영하는 보람이 방송에 제공합니다. 공급된 프로그램은 매주 1회에서 2회 보람이 방송에서 방영될 예정이며 편성 일정은 매주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한편 구TV는 남부구치소와 부산교도소 등 전국 5개 교정기관에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 순회 상영회를 진행하는 등 천사 지원 프로젝트를 통한 교정 선교 사역을 확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방역 완화 조치가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 방역 완화 조치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대신 5일 격리 권고에 그칩니다. 또한 입국 후 유전자 증폭 검사 권고 해제와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역 규제가 풀린 것이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이 아니라며 감염 취약계층을 신경 쓰며 새로운 전염병 대비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시가 20억 원이 넘는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11일 20대 A씨와 B씨 등 마약 밀반 입책 12명을 구속하고 판매책과 매수자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총책인 A씨와 B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현지 마약상에게 마약을 사들인 뒤 국내에 운반책과 모집책 등을 두고 범죄 집단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베트남에서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 8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 20억 원어치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10대 청소년 3명이 마약을 판매하는 역할을 도맡은 것과 직접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반도 남부의 가야 유적 7곳을 묶은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심사자문기구인 이코모스는 한국이 신청한 가야 고분군을 평가한 뒤 등재 권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등재 권고를 받은 유산은 이변이 없는 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확정됩니다. 가야 고분군은 올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이후 등 16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현지 시간 10일 북한이 학교에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국가의 승인 없이 해외 미디어를 시청한 시민들을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방영한 다큐멘터리에는 평양에 있는 엘리트 학교에서 학생들이 겨울왕국을 시청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NK뉴스는 해외 미디어를 통제하는 북한이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검열을 거쳐 영화를 편집했거나 특정 장면만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들이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전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들은 제42차 아세안 정상회의의 첫날 일정 이후 단독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얀마에서 진행 중인 폭력 사태를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어 지난 2021년 합의대로 미얀마 군부가 폭력 중단 등 5개 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1일 새벽 일본의 지바현 남부에서 규모 5.2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지바현 남부 기사라즈시에서 최대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감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수도권에서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감지된 건 2021년 10월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기상청은 다만 지진에 따른 쓰나미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도쿄 중심부와 지바현 북부, 가나가와현 동부에서도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돼 여러 명이 넘어지거나 천장에서 조명이 떨어져 다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전선을 취재하던 프랑스 기자가 로켓포 공격의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프랑스 사법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10일 프랑스 공영 AFP 통신의 영상기자 아르망 솔딘의 사망을 계기로 전범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수사는 반인륜 범죄와 전쟁 범죄를 담당하는 수사기관 OCLCH가 맡았고 현재 정확한 진상조사를 위해 현장 출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인인 아르망 솔디는 지난 9일 오후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돈바스에 있는 바흐무트 인근 마을에서 로켓포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질랜드 부자들이 자신들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며 정치권과 국민들을 향해 세금을 더 내게 해달라는 요구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뉴질랜드 매체 원뉴스에 따르면 기업인과 전직 공직자 등으로 이루어진 뉴질랜드 부자 90명은 납세를 통한 부의 공유란 제목의 공개 서한을 통해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치인들을 향해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조세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제주는 밤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원활해지면서 보통 단계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24도, 부산 22도, 제주는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300명이 넘는 아동들이 입양을 통해 새 가정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입양 아동 수는 전년에 비해 줄긴 했지만 수백 명의 아동들이 새 가정을 찾은 일은 매우 기쁘고 축하할 일입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제도와 인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건전한 입양 문화가 나날이 발전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